안녕하세요. 박인철입니다. 박인철 방송 나는 나 2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껌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가지고 놀다가 이제 손재주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것과 더불어서 그 모차르트의 예를 보면서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할까? 1만 시간의 효과 이런 것들도 이제 동시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근데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다 누구나 다른데 좀 1만 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탁월한 대가가 되느냐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떤 그 명확한 연구 결과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그 훈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는 그 아버지로부터 그 음악 그러니까 교육을 3살 때부터 받아가지고 5살 때부터 작곡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정설로 내려오고 있는데, 제가 그 껌을 가지고 주물럭거리면서 이것저것 만든 그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일지 그걸 일일이 뭐 시간 재면서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몇천 시간이 됐을지 몇만 시간이 됐을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.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 보면은 뭘 만들어 놨을 때뭐 껌이 이제 말랑말랑 하니까 그걸로 뭐 사람 얼굴도 만들고 강아지도 만들고 뭐 자동차 비행기 등등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놀다 보면은 어른들이 칭찬해 주니까는 아 내가 잘하나 보다 하고 우쭐해 가지고 또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놀았는데, 사실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그 결과로 이제 누가 칭찬을 하거나 말거나 어쨌건 저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,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 축구를 아주 잘하는 손흥민 같은 경우, 손흥민도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축구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고, 또그 그야말로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피겨 스케이트를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그 뛰어난 선수로 키워냈는데, 자 그러면 누구나 1만 시간을 훈련시키면은 손흥민이나 김연아처럼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? 그것은 아닐 거라는 짐작이 됩니다. 그렇다면은 단순히 훈련만으로 안전의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? 그것은 그 본인의 의지가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얼마나 그 집중적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거기에 결합이 되었을 때 그런 그 탁월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뭐 덧셈뺄셈 더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고, 어,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사실 뭐 서너 살 된 아이들한테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가르칠 때 뭐 숟가락이랑 떠먹으면 되는 거지만은 그 젓가락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고난도의 훈련일 것입니다. 그래서 사실 그 나이가 들어서도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.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기능에 익숙해진다라는 것들이 그 교육의 결과라고 봤을 때, 물론 그 꾸준한 훈련과 그 계획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기능을 익혀나가는 데 있어서 그 탁월한 능력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각자가 가진
능력이, 즉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잘 부르면은 음악을 가르치고, 어떤 사람 그림을 잘 그리면은 그림을 가르치고, 또 스포츠를 잘할 것 같으면은 뭐 공놀이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든가, 이렇게 그 배우려고 하는 아이가 어떠한 그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는가,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고, 그러한 그 재능이 어느 부분에 가장 뛰어난가를 살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이 어떤 그 영재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영재 교육이라는 것이 뛰어난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에게 맞는 그런 교육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 교육을 시켜서 영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는 이제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교육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현재 그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AI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산 능력이 1초에 5조 번에 이르는 계산을 순식간에 해내는 것이 AI라고 합니다.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 계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그 초창기만 해도 이세돌 기사가 AI하고 그 대국을 해가지고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었죠. 근데 현재 개발되어 있는 AI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. 즉, 지금의 AI는 단순히 인간이 가르쳐준 능력만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그 학습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역량을 다른 인간의 도움이 없이 축적을 해나갈 수 있는 경지까지 이제 다다랐다고 하거든요. 궁극적으로 그 향후 AI가 우리 생활을 파고들었을 때 그 나타날 수 있는 그 섬찟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지금 엿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핵을 개발했던, 그러니까 핵을 개발했다기보다는 핵무기를 만들었던 오펜하이머가 자기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데, 이미 AI를 개발한 사람들도 그런 어떤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측면에서 벌써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나온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은 그런 게 AI가 어떤 완성 단계까지는 다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태로만 보더라도 그러한 세대에 그 맞는 그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,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런 고민은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, 왜냐면은 인간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뭐 10여 년, 길게는 20년, 뭐 그 이상의 뭐 시간도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, 거기에 비해서 현재 그 AI 발전 속도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그 2배 이상의 능력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미 뭐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또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설이나 시를 창작하는 경지까지 다다랐다고 하는데, 그 이상의 또 엄청난 그 능력들을 계속 지금 키워나가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미국이 그 개발하고 있는 AI에 의해서 거의 지금 아직
그 능력적인 측면에서 반도 안 되는 단계라고 하니까 AI 개발 자체도 많이 늦었지만 그 시대, 즉 미래 세대를 살아갈 이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왔던 그 사지선다형의 그 객관식 그 문제풀이에만 그 몰두해서는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늘은 무슨 질문을 했니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 교육에 관련된 그 유튜브를 올렸었는데 바로 그런 그 질문하는 자세, 새로운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궁금증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바로 선생님들께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지적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저는 뭐 AI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 전문가도 아닙니다. 다만 제가 그 어떤 제도권 교육에서 그 교육 행정의 그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면서 그 적응해가지 못했던 그런 그 어떤 피해자로서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혼자서 가지고 놀던 그 껌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던 그 훈련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조각가의 길을 그 택하게 되었던 그 밑바탕이 되었었는데 바로 그런 그 교육의 한계점을 우리가 미래 세계에서는 벗어나서 정말로 그 개개인들이 그 잠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 능력들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키워주려는 노력을 기성세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그 현대사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한마디를 해봤습니다.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새로운 얘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